김경수 전 지사는 이가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한테 좀 사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행보 잘하고 있고 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냐. 저는 뭐 같다고 봅니다. 같다. 김경수 전 지사 측근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측근으로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날 하루 전날에 네. SNS로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뭐 일극 체제,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폄훼한 거 사과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신전심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랑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은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가시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번역기로 돌리면 네. 왜 탄핵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했냐. 아하. 네, 어서 오십시오. 잘 계셨습니까, 대통령?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자, 설들 잘 지냈습니까?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통합하는 행보를 잘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지금같이 극단적으로 정치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통합하고 포용하는 행보가 민주당의 앞길을 열어가는데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각별히 주문을 하셨고 그거에 대해 이재명 대표도 크게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그리고 실제로 오간 대화도 그렇습니다. 아우, 통합행보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압류, 그럼요. 열심히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근데 두 사람이 저렇게 분위기 좋게 만나기 직전 날 일명 친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전 지사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이후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 많습니다. 지선, 총선에서 떠난 분들 많은데 진심으로 그들한테 사과하고 기꺼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총 한 4가지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떠난 인사들한테 사과하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한 사람들 당사자가 사과하고 이거 재발 방지 조치도 있어야 된다. 대선 패배 책임 전가하면 안 된다. 일극 체제, 정당 사유와 이런 거 당내 분위기 좀 바꿔야 됩니다. 조목조목 굉장히 장문의 글을 전날 마침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 날 올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윤영걸 대표님,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이가 쉽게 얘기해서 비명계한테 좀 사과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내놓고 이튿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합행보 잘하고 있고 잘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냐.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같다고 봅니다. 같다. 김경수 전 지사 측근들이 또 문재인 대통령도 측근으로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30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난 날 하루 전날에 네. SNS로 저렇게 강한 발언을 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 뭐 일극 체제, 그리고 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비난하고 폄훼한 거 사과하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한 거는 서로 어떻게 보면 이신전심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 대통령,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랑 자리에서는 화기애애한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은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가시가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번역기로 돌리면 네. 왜 탄핵 정국에서 주도적 역할을 못했냐. 아하. 2017년에 나는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되냐. 탄핵 심판이 시대 정신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재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권 교체론이 절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지율은 35% 안팎이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 이재명 혼자 독주해서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는 저는 두 가지로 요약됐어요. 네. 하나는 민주당이 네 끼가 민주당이 네 거냐. 그리고 네 혼자서는 택도 없다. 저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했다고 봐요. 그래서 포용과 통합을 얘기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포용 통합은 국민적 차원에서 큰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측근 김경수, 김부겸 이런 사람들을 왜 안 끼워줘? 빨리 좀 대선 레이스에 넣어줘. 뭐 이런 저는 뉘앙스라고 봤어요. 그래서 언중요거를 떠나서 저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이고 네. 어떻게 보면 5월 동지로 가기 직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언중유골, 동상이몽, 네.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지금 결국 김경수 전 지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생각인데 다만 문 전 대통령이 부드러운 화법으로 뼈 있는 말을 돌려 한 거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 날 이런 메시지를 내놨으면 두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건데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봤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님, 저 김경수 지사님께서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한 사과를 좀 요구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나중에 내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구체적인 적시된 말씀을 하신 건 없고요.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포용과 통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말로 그 원칙적이고 기준이 되어야 할, 규범이 되어야 할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구체적인 현상과 상황에 대해서 딱 찍어서 이건 이렇게 해줘라, 저건 저렇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대변인이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론적인 통합 이런 걸 얘기를 한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어요라는 게 조승래 대변인의 지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걸 좀 볼까요? 김경수, 김부겸 포용을 그렇게 할 것. 지금 이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와 김부겸 전 총리를 콕 집어서 여기 좀 포용해 주세요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이름을 여기 볼까요? 언급하면서 현장을 잘 아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합적으로 잘 듣고 포용하라고 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김경수, 김부겸 이 사람들 현장 잘 아니까 얘기 잘 듣고 포용해 주세요라고 콕 집어서 실명 얘기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치면 최청렬 교수님, 아까 조 대변인 얘기는 원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 없었습니다. 그럼 이건 얘기가 잘 또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원론적 얘기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포용 통합이라는 게 정치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얘기들이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마냥 이제 원론적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친문과 그리고 이제 친명, 비명의 이 갈등 관계가 익히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네. 총선 때 친명, 비명, 비명 횡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친명 횡재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 속에는 상당한 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비주류가 돼 있는데 비주류도 포용해라 이런 얘기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표, 이 대표에게 비판하는 사람들 포용해라 이런 말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는 단순하게 연초에서 만난 게 아니죠. 마침 전날 또 김경수 전 지사의 그런 가시돋친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문 대통령으로서도 문 전 대통령으로서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마 자신의 측근 세력들이 대단히 배제됐던 거였으니까 총선에서 말이죠. 문제는 그거죠. 결국은 지금 이 탄핵 정국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형사 재판이 열릴 텐데 윤 대통령의 게다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이 있고 열릴 거 아니겠어요? 2월 달에 말이죠. 네. 그렇게 된다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결국은 민주당 내의 대선 판도, 대권주의 판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재명 대표의 그 체제로 간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변화가 뭔가 있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변수가 결국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일 것이고 그런 것들의 지금 하나의 전초전들이라고 봐요. 이 모든 게 다 좀 전초전의 얘기인 거다. 이거를 통합 얘기 워낙에 늘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들으려면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또 원론적인 얘기는 좀 곱씹어 봐야 되는 상황 아니냐, 타이밍적으로 좀 그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만나기 직전 날 김경수 전 지사가 올린 SNS네요. 이거 좀 연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지금 저희가 했죠. 근데 두 사람이 만난 바로 그날 저녁에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의 강득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김경수 전 지사님, 복당은 당의 공식 절차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란 말은 더 동의가 안 됩니다. 누구한테 사과하라는 겁니까? 당 깨고 나간 사람들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 당원 모욕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길게 썼어요.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란 말은 더더욱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일극체제란 이 프레임으로 민주당을 몰고 가는 건 이건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라고 조목조목 다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뭐 원론적인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조승래 대변인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다양성이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다양성을 자칫하면 심각한 분열과 균열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다양한 견해들이 민주당이라는 생태계를 좀 풍성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겠다. 윤영월 대표님. 지금 생태계의 다양성을 지금 얘기를 들었어요. 다양성이 너무 지나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도까지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강득구 의원보다는 좀 다소 톤 다운한 부분이 있지만 명확하게 아닌 건 아닙니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친명계가 저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김경수 전 지사 얘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죠. 지금이 그 탈당한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 사람들이 무슨 당에 공헌을 했느냐 하는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갑이 누구냐 이거죠. 네. 지난 총선 때 갑은 이재명 대표가 갑이었습니다. 네. 공천도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공천권이 있었으니까. 근데 앞으로 대선이 오면은 또 이재명 대표가 갑이 될까요? 저는 갑이 아니라고 봐요. 친문도 갑이라고 될 수 있다고 봐요. 지난 대선 때 0.7% 차로 문재인 전 대통령 말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당이 하나가 안 돼갖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그 친명이 좀 고깝더라도 좀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가는 저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2017년 대선 때는 네. 문재인 후보도 있었지만은 안희정, 이재명 후보가 3파전 각축을 벌였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지율이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 혼자 뛰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재명이냐 아니냐. 자꾸 이러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2017년하고 다른 점이 그때는 보수가 분열이 됐었거든요. 뭐 반기문도 나온다고 안 나왔다고 뭐 황교안 뭐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보수가 똘똘 뭉친 상태예요. 보수 응집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때 민주당이 친명 친문으로 갈라선다. 그거 쉬울까요?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로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나려는 그런 미래를 보고 하려는 노력을 좀 해야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네.